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고속수송함 함장과 진해 항만방어 전대장 등을 역임하고 해군 중령으로 예편한 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탐구와 연구 관련 수십 종의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충남교육청 시행 제3회 이순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최두환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전문교수가 2025년 2월 26일 대통령 탄핵 시국 칼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국이라는 말은 위태롭게 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다. 국난이란 말은 국가의 흥망에 관계되는 어려움을 뜻한다. 아시다시피 조선에서 국난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임진왜란을 떠올릴 것이다. 그 전쟁도 7년이나 걸렸으며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나 그 끝은 온 나라가 피폐와 황폐로 거의 결단나다시피 했다.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가서 히데요시를 만나보고 1년 만에 돌아와서 국군 통수권자 선조 임금에게 정보를 보고하였다. 정사 황윤길은 장차 반드시 일본이 침략할 것이며 히데요시는 담력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반면에 부사 김성일은 히데요시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일본이 아직 군사를 일으킬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반되게 보고하면서 그런 징후가 없는데도 황윤길이 민심을 동요시켜서 사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년 만에 외란이 일어났자는가?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성일의 보고에 손을 들어주고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였지만 그것도 혹시 모르니 조정에서는 순변사 신립의 건의에 따라 수군을 없애고 육전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외란에 대비한 육전 위주였는데 그 즈음에 서해 류성룡의 천거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였는데 이에 이순신이 보고하기를 해구를 막아내는 데는 수군만한 것이 없으니 해정과 육전 어느 한쪽도 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조정에서 이순신의 의견을 옳게 여겼다. 이것은 꼭 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이었다. 이때 이순신은 거북선을 창제하였고 외란이 일어나는 이틀 전 4월 11일에 거북선에 배로톳을 만들고 하루 전 12일은 지자포, 현자포를 쏘아 거북선의 전력화를 마침으로써 외란의 주축 세력으로 활용하여 외적과 싸워 모두 이겼다. 조정의 대신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였지만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쟁 준비를 빈틈없이 하며 예하 군사기지를 점검하면서 싸우면 이기는 비결로서 거북선과 하깃진으로 한포전을 개발하였으며 신분이 낮은 노비에 이르기까지 부하들을 다독였다. 정유재란 때에는 일본은 이중간첩 요시라를 통하여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제거를 목적으로 줄기차게 심리전을 폈고 끝내 원균을 대신하여 자리에 앉히고는 이순신을 구속시키고 고문을 하다가 정탁의 신구차 곧 이순신 구원을 논하는 차자로 보고하여 설득하니 끝내 풀려나 백의종군을 하는 동안에 원균이 지휘한 그 수군이 7천량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조선 수군은 거의 괴멸하게 되었고 경상우수사 배설이 거느린 전선 열첩 남짓이 도망감으로써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되었지만 조정에서는 수군이 너무 빈약하니 육전으로 대비하라고 했을 적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서는 군사를 모으며 전선을 정비하여 13척의 판옥선으로 외적선 333척을 명량수로에서 맞아 배 한 척도 잃지 않고 부상자 2명뿐이었으며 외적선 31척을 격침시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7천량 패전을 서력하고 나라를 구해냈으며 무패와 불패의 신화를 남겼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국가를 구해냈다. 당시 여론은 거의 모두 히데요시를 가볍게 보고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관계관들이 보고하자 이에 따른 조정 대신들에 반대하며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한 통제사 이순신은 수군이 너무 빈약하다고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임금과 비변사의 그 명령에 부당함을 말하며 수군을 없앤다면 외적이 오히려 다행이라 여길 것이고 전라도를 거쳐 한강으로 이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결전 전략을 펼쳐 나라를 구했던 것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역사를 잊으면 굴욕은 반복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임진왜란의 직전의 상황처럼 또 정유재란 직전처럼 겹쳐 보인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2시간 48분 만에 해제되었다. 이것은 특별한 계엄령으로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되며 구국의 결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합리한 선거관리 및 거대 야당과 반국가 세력의 횡포 때문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에선 이를 내란죄로 추궁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표결에서는 내란죄를 핵심 죄목으로 가결시켰다가 며칠 지나자 내란죄를 빼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뭔가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반대의 대규모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물론 탄핵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다. 집회 참가의 인원수에 따른 여론 때문에 진실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좌파 야당에게는 대선 전초전이고 우파 보수에게는 체제 전쟁이라 한다.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여기에는 커다란 속임수가 숨어 있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은 대외적으로도 국가 이미지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현상의 진실이 무엇이며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익이 무엇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통제사 이순신은 이러한 현실에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내 생각에는 대통령을 지켜라 라고 하실 것이다.